여러분 수열이요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세 단원 중에선 개념으로 있을 때는 가장 쉬워요. 가장 쉬워요. 믿어보세요. 알겠지?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삼각함수 살짝 이제 뭐라고 해야 하면서 힘들어 하다가 막 허덕허덕이거든. 삼각함수 보면 알겠지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에 와서 딱 시작하는 순간에 많이 좀 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념 익히는 거는 확실히 이쪽이 편해요. 조금 더 와닿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프가 아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적어도 막 삼각함수의 그래프, 지수로그의 그래프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의 영향도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좀 처음 익힐 때는 우리가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열이란 것은 수의 나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하면 다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씁시다. 여기 있는 거 그냥 한번 하고 합시다. 네모 안에 뭐 들어가요? 네모 안에 8이 들어가요. 그렇죠? 맞아요? 왜 8이 들어가요? 두 개씩 터지니까요. 이게 수열이에요. 간단하지?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수열 이런 식으로 막 규칙이 있으면 다 수열인데 그럼 엄청나게 많겠지 종류가. 그 중에서 특별하게 몇 개만 뽑아서 배우는 게 고등학교 때 하는 수열이에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수열의 표현.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하는 내내 하나만 할 거예요. 일반항이라는 주제는 쉽게 말하면 n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열에 n번째는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자는 거야. 알겠지? 수열을 쓴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 2고요. 두 번째 항이 4예요. 세 번째 항은 얼마였어요? 6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숫자의 규칙을 보면 되겠지. 이 친구 숫자에다가 몇 배를 하니까 얘가 나와? 두 배를 하니까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n번째 항은 무엇이다? 2n이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수열의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져요. 수열은 표현 자체를 함수에서 fx랑 약간 비슷한 형태예요. 매번 이렇게 길다는 애를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앞에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하고 n은 뭐 n에 대한 식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x, gx 하듯이 이 친구는 뭐 있을까요? an, bn, cn 이라고 있어요. 얘는 미첨자로 써주고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 수열의 표현법 우리가 어떤 말을 쓴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말을 한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얘는 단계가 하나씩 건너뛰게 되겠지? 자연수를 넣어야 될 테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뭐가 유리할까? 98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면 n자리에다 뭐 넣으면 돼요? 98을 넣으면 되겠죠. 98 넣으면 뭐 나와요? 196 맞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조금 즐겁게 와닿지 않나요?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그거잖아. 얘는 여기서 변형이 심하게 가지 않아. 오늘 하는 내용은 정말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 그동안 좀 고통스러웠다면 솔직히 삼각함수는 니네들이 삼각비 다 까먹어놓고 왜 내 탓을 하냐. 어쨌든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일 거예요. 1번, 2번 안 하고요. 선생님 이야기했지? 이런 규칙이란 건 내가 만들기 나름이잖아. 그럼 종류가 엄청나게 많겠죠? 이름도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러듯이 그 중에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운다? 등차 수열에 대하여 배운다. 우리가 배우는 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육 과정에
원래는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어렵다고 다 빠졌어요. 난 다 배웠었는데. 억울하죠? 수열이 이래버렸다고? 아 물론 그래도 나중에 합까지 가면은 조금 힘들어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앞에 시작을 익히는 건 좋아요. 등차 수열 너희들 충분히 알고 있는 수열이에요. 다시 한번 씁시다. 이 다음에 뭐 와요? 왜 13이 와요? 30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럼 등차 수열은 무엇이다? 우리가 의미를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수열? 같은 수가 어떻게 된다? 뭐 더해질 수도 있고요, 빼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같은 수까지 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차이가 같은 거. 두 번째는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0 더해진다는 말을 조금 돌려 말하면 4에서 1 빼면 얼마예요? 3 나오고 7에서 4 빼면 3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항상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상당히 기분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아해도 뭔가 약간 조금 살짝의 즐거움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가요. 오 좋아하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거 같은 수라든지 그치 차이라든지 이거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공차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공차는 뭐라고 할까요?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참고로 기호로는 D라고 써줘요. D.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에서 따오는데 어쨌든 공차는 3이 됩니다. 말할 수 있겠죠? 등차수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등차수의 일반항. 아까 일반항이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했어?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기호화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항은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뭐 더하면 될까요? 아까 말했잖아. 뭘 더하면 돼요? 이거 공차. 그치? 공차를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D라고 써볼게. 그러면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또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A 플러스 몇 D? 2D가 되겠죠. A4는 A 플러스 이렇게 쭉 간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숫자 보고 규칙 찾았지? n번째 항이라고 썼을 때 규칙은 뭐가 될까요? 숫자 관계가 보이는 게 하나가 있지. 첫 번째 항의 기준으로 공차가 몇 번 더해진다? n-1번 더해진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항이라는 친구하고 공차라는 친구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학교 봤잖아. 막 이런 거 임의의 몇 번째 항 물어보면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라는 식으로 일단 일반항을 끄집어 낼 수가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하나? 마찬가지로 욕심을 버리고 갑시다 오늘은. 그 대신 이 정도는 한번 이해해주면은 너희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얘 보면 알겠지만 n에 대한 식이지. 그 살짝 뉘앙스가 솔직히 말할게요. 함수랑 크게 다르지가 않나요? 아까 봤지? 98번째 항 구하고 싶을 때 A에 98 넣는 거나 n에 98 넣는 거나 fx에서 x에다 98 넣는 거나 어떨까요? 크게 뭐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수열에 대한 인트로 하면서 이 감각 상당히 가지고 가면 좋아요. 수열과 함수를 비교하면은 왜냐면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수열은 새로 배운 애고 얘네들 관계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표현법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AN은 n에 대한 식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치? 맞아요? fx, 이거 함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fx는 x에 대한 식이에요. 그치? 만약에 여기에다가 a3을 물어보면 n에다 뭐 대입해요? 3을 대입해요. f에 3을 물어보면 x에다 뭐 대입해요? 3을 대입해요. 둘이 어때요? 사실상 거의 같지? 쓰임새가 같아요. 조사만 다 끝났다고 하면 그럼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공부하면 되겠네요.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열하고 함수가 나뉘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정의역이 뭐예요? x가 가진 값의 범위였잖아. 정의역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수열하고 함수는. 이 친구는 x에 뭘 넣을 수 있어? 실수를 넣을 수 있지. x자리에. 근데 이 친구는 구조상 n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수열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밖에 못 쓰잖아. 1.5번장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똑같은데 정의역이 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거의 똑같으나 이 차이만 유의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 내릴까요? 수열에서 충분히 함수 해석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뭐만 주의해 준다면? 정의역만 조심해 준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fx를 열심히 그렸더니 식이 막 이렇게요. 그러면은 AN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아까 정수가 되는 점들만 딱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만 이렇게 찍어가면서 보면은 이 친구가 AN으로 딱딱 숫자만 떨어져서 나오기 짜가처럼 이런 뉘앙스이다. 수열과 함수는 상당히 유사한 구석이 있다. 그럼 아까 했다시피 뭐 fx, gx, a, b, n, cn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상당히 강조했던 말이 있어. 당장 이것까지 제대로 활용은 못할 것 같고 이거 무슨 의미예요? fx에서 x 대신에 2x-1을 집어 넣어라. 얘도 그럼 뭐겠어요? an에서 n 대신에 2n-1을 집어 넣어라. 뭐 당장 이런 게 풀진 않겠지만 이런 뉘앙스만 받아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한 번은 적용시키는 게 편하니까 AN은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이제 아까 일반항 나온 이 친구를 함수 취급해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n자리가 뭐인 거야? x인 거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n자리가 x라고 하면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함수 취급해서 그리고 싶다면 몇 차 함수 그려질까요? 1차 함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을 바꿔볼까요? n에 대한 1차식이고요. 앞에 개수는 d가 돼요. 그치? 거기다 뒤에 거는 내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정해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제 예제 3번을 할 건데 알겠지? 예제 3번 할 건데 너희들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등차수열 먼저 배우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됐어. n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소를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5예요. 그치? 그리고 공차는 얼마니? 지금? 3이잖아. 이거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돼. 되겠지? 그럼 A는 첫째 항 더하기 n-1에 3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함수 취급 이렇게 하는 걸로 본다면 AN을 냅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시작하자마자 3n이라고 시작하는 걸로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뒤에 떨거지가 붙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 어쨌든 간에 이게 첫 번째 항에 5라는 것은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겠지. 우리 유리함수 때 했던 거랑 살짝 비슷해. 1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숫자 뭐가 와야 될까요?
2가 와야 돼요. 이 친구 참고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언제 쓰냐? 어차피 이해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 좀 이거 정리하겠지.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고 싶을 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알겠지만 알파는 그냥 나중에 어떤 거 이용해서 특정 항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서 찾으면 돼요. 꼭 첫 번째 아니어도 되지. 2 대입해서 뭐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잖아. 2 대입해서 8 나온다고 써도 뒤에 2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 자체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다. 또는 공차를 1차 항의 개수로 갖는 1차 함수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 관점만 제대로 이해하잖아. 문제가 개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럼 1차 함수 문제 풀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문제 푸는 게 다 1차 함수 문제예요. 이제부터 A4가 뭐라고 돼 있어? 23이라고 돼 있고요. A7이 44라고 되어 있어요. 푸는 법 두 가지를 소개해 줄게요. 그래도 첫 번째 그냥 무난하게 하고 싶으면 일반항으로 취급하면 되겠지.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까? 3번 더해졌겠지? 여자리 이거 생각해봐요. n자리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4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A에다 몇 D를 더한 게 3D를 더한 게 23이고요. 첫 번째 항에다 몇 D를 더한 게 6D를 더한 게 44대요. 이거 연립하면 A하고 D 나와 안 나와? 이야기했잖아. 오늘 푸는 건 1차 함수일 거라니까 깨닫기만 하면 별거 없어요. 우리 오늘 좀 보면 알겠지만 A하고 D라는 용어를 상당히 자주 쓰겠지. 왜? 이 등차 수열이랑 아까 막 2, 4, 6, 8 막 이런 결정이 되려면 첫 장하고 공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첫 장하고 공차 찾으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저렇게 나올 거예요. 사실 근데 수열은 이 관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볼게요. A4에서 A7로 가는 동안에는 공차가 몇 번 더해질까요? 네 번째 항에서 7번째 항 갈 때 공차 몇 번 더해져요? 잘 생각해봐요. 네 번째 항이 있고 이렇게 써볼까? A3, A4, A5, A6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공차가 몇 번 더해져? 한 번 더해지지. 만약에 여기서 여기 가고 싶다면 공차가 몇 번 더해질까요? 2번 더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번째 항에서 7번째 항에 가려면 공차가 몇 번 더해질까요? 3번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여기 갈 때 플러스 몇 D가 됐어요? 3D가 되고 여기서 할 때 플러스 얼마가 되고 있어요? 21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3D가 21이다. 연립방정식 안 써도 관계성을 이용하면은 공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뭐 공차 구한 다음에 첫째 항만 또 대입해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지금 크게 상관없어요. 풀기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등차 수열은 간격이 같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1차 함수와 상당히 유사한 성질이 있으며 A랑 D라는 요소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일반항 다 보면 뭐 나오지? 여기 써져 있을 텐데 AN이 7n-5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부터 나머지 문제 해봅시다. 두 번째 뭐 구하라고 돼 있어? 50번째 항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n자리에 뭐 넣으면 돼? 50을 대입하면 끝나겠지. 입구에 갔으니까. 세 번째 562라는 친구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함수 관점으로 보면 함수값이 562일 때 x값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7n-5가 뭐가 되는 지점? 562가 되는 지점에서의 n값을 구하라는 거겠지. 참고로 이거 열심히 계산했더니 분수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잘못됐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전자겠지. 얘는 절대 분수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81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관점만 너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 진짜 1차함수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른다는 얘기 좀 쉬워요. 또 해봅시다. 예제 5번. 이걸 푸세요. 첫째 항은 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일단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냅다 그냥 다가 일반항 쓰는 거 있지.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 방식은 어쨌든 간에 항상 먹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이제 관계성 이용하는 것들은 관계가 없으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항에 의한 풀이는 항상 돼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A2는 뭐가 되고 A 플러스 D가 되고 A3는 A 플러스 2D가 되어 이게 마이너스 18이고요. A4는 A 플러스 3D이고요. A6는 A 플러스 5D예요. 이게 마이너스 38이다. 뭐 연립하면 A하고 D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친구를 내가 뭐에서 본다고 하면은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공차 혹시 증가한 게 있나 보는 거예요. A2에서 A4는 공차가 몇 D 더해질까? 2D만큼 더해지겠고 A3에서 A6에는 공차가 얼마만큼 더해질까?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이 친구 갈 때 총 플러스 몇 D가 됐을까요? 공차가 5번 더해지면 오겠죠. 모두 합치면. 근데 숫자가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38이 있던 거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잖아. 차이가. 그러니까 공차가 뭐 이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하고 가면 좋겠죠. 이런 풀이는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음 문제가 해당이 되는 건데 A9가 7, A5라고 나와 있는 이 형태는 관계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개수가 붙었지. 그럼 우리가 했겠지만 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얘나 얘나 어쨌든 첫째 항 동일하고 공차가 되는 건데 곱하기가 써져 버리는 순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우리 뭐 해야 돼요? 일반항 열심히 정리해야겠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건 항상 돼요.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왕 그냥 말로 기억하면 더 오래 남아. 등차 수열은 일반항 어떻게 된다? 첫째 항의 공차를 n-1번 더한다. 써주고 갈까요? A1의 공차가 n-1번 더해진다.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3 더하기 A7이 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3은 A 플러스 2B 그리고 A 플러스 6B 8이 된다 이렇게 써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연립 방정식 열심히 해결하면 됩니다. 예제 6번도 마찬가지인가?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몇 번째인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1차 함수가 처음으로 음수되는 게 언제냐고 물어보면 거겠지. 예제 6번. 예제 6번.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이런 말이 나와 있을 때 함수에서는 그냥 바로 음수이다 하면 범위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함수와 수열의 차이가 뭐가 있어? 정역 차이라고 했잖아. 얘는 그 함수는 그냥 바로 그 경계를 답이라고 쓰면 되는데 수열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자연수이다. 그것만 주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6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 뭐부터 찾아야 돼?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겠죠.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D야? 7D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 갈 때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D는 마이너스 3이라고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 딱 대입. 나는 이렇게 빠르게 구하고 싶을 때 이거 찾았지? 그럼 AN을 마이너스 3L 플러스 알파라고 준 다음에 아무거나 대입해. 그러면은 3 대입하면 94는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된다? 103이구나.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인데, 그치? 이거인데 이게 처음으로 뭐가 되는 항을 구하세요?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세요. 이거 열심히 푸니까 뭘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범위가 뒤에 별로 관심 없지. 사이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n은 우리가 무조건 뭘로 챙겨야 되니까 자연수로 챙겨야 되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이 친구는 34번째까지는 양수인데요 35번째부터 음수가 돼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만 한번 해볼까요? 예제, 그 뒤에 또 유제, 여기는 유제 바로 시켜도 될 것 같으니까 10-5번이랑 10-7번 정도만 빠르게 해보고 가죠. 10-5번, 10-7번 빨리 확인하고 가볼게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줄게. A22, 12고요. A의 31이 마이너스 11대. 일반항부터 구합시다. 나열해서 해도 되고, 알겠지? A20에서 A31은 몇 D가 더해졌을까? 11D가 더해졌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숫자가 마이너스 22가 된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D는 뭐라고 찾고 마이너스 2라고 찾고, 여기서 물론 어떻게 찾아도 돼? 이거 첫 장 찾을 때 A 플러스 19D가 12다에 대입해서 첫 장 찾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근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알파 꼴도 둔 다음에 대입해서 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럼 20 대입해서 12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찾으라고 한 게 AK가 마이너스 148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AK는 무엇인데? 마이너스 2K 플러스 52인데 이게 마이너스 148이 언제 되나요? 라고 찾으면 되겠지. 넘어가면은 딱 200이네. K는 몇 번째 항이다? 100번째 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10다시 몇 번이야 그 다음에? 7번. 근데 얘네가 12를 이거? A20이 10이라면 우리가 약간 어떤 거 하는 거냐면 F20이 10이라고 써있으면 여자리에 20 대입하면서 10이라고 쓰지? 10-7번 A2 플러스 A5가 9이고요. 이거 A10 빼기 A3이 2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계성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10번장에서 3번장 뺀다는 거잖아. 그럼 공차가 바로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D가? 7D가 21이다. 그럼 이제 넣고 하면 뭐 아까랑 똑같이 해서 하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등차 수열을 먼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수열의 합 이런 구조로 할 거야. 오늘은 등차 수열,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그렇게 해가지고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알겠죠? 시작해봅시다. 일단 등차 수열은 우리가 1차함수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까 충분히 했던 이야기지. 그러면은 여기에 A1이 있고 여기 A2 뭐 값들은 원래는 이게 앞에 나오는 등차 중함을 하고 오면 상당히 쉬운데 그냥 이렇게 이해해봅시다. 얘네들의 간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같아요.
우리가 AN이 뭐라고 하기로 했었다? BM 플러스 알파라고 하기로 했잖아. 지금 얘네들의 값들은 다 생각해보면 값들이 다 몇는 거야. 이거 다 1,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이란 말이야, 한 칸. 그러니까 이 간격이 더 어떨까요?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내가 얘네들을 싹 다 더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등차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싹 다 더하는 거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할 건데, 알겠죠? 여기까지는 갔나요? 그랬을 때 잘 생각해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 A6, A7 했을 때 여기 모든 값들은 가운데 있는 이 A4라는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 되나요? 대칭이 돼요. 그쵸? 모든 값들은 다 대칭이 되고 이 친구가 여기에서 딱 의미하는 게 무엇이 될까요? 평균이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A1 플러스 딱 이렇게 해서 A7까지 하는 거나 어차피 이 친구 평균하면 A4 나오잖아. 그러니까 A4가 몇 개 있으나 7개 있으면 어떨까요?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홀수계니까 가운데가 있다고 하고 조금 더 생각을 두 번째 생각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1 더하기 A7이라고 나오는 이 친구나 A2 더하기 A6라고 나오는 이 친구는 어떨까? 더하면 같아요, 달라요? 더하면 같아야 돼요. 간격이 같다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직선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가운데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는 거하고 간격이 같아요. 이렇게 얘 더하기 얘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아요. 왜 같을까요? 중점 공식 써볼까? 여기 값 뭘로 나와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오겠지. 중점 쓰면 얘를 감마라고 하고 델타라고 한다면 이 친구나 이건 어때요? 같잖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운데 값에 대해서 대칭이라면은 양 끝에 딱 대칭되는 것들끼리 더하면 어떻게 된다? 같아지고요. 그 친구를 지금 보면 몇으로 나누면 2로 나오면 딱 가운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합들에 대해서 평균은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이 평균이 몇 개 있다, n개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A1부터 A7까지 싹 다 더하나 가운데 평균이 A4였잖아. A4가 7개 있다고 하나 어때요? 같겠죠. 그대로 써볼게. 그러면 이 수열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1 넣으면 A1 나올 거고 2 넣으면 뭐 A2 나올 거고 쭉 해가지고 n-1을 대입하면 A에 n-1이 나올 거고 n을 대입하면 A에 n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에 해당되는 값을 싹 다 더하겠다는 이 값들을 싹 다 더하겠다는 거죠. y값을. 맞아요? 그러면 평균이 n개만큼 있다는 말에서 이 평균에 해당되는 것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냐?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구해서 2로 나누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그러겠죠? 물론 뭐도 돼요? 두 번째 항이랑 n-1항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역시 돼요. 조금 더 오바를 하자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을 싹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어서 평균이에요. 맞나요? 이게 다 평균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이 중에 뭐가 가장 쉬울까? 첫 번째로 쓰는 게 가장 쉽겠지. 첫 번째 항이랑 끝항을 알고 있다면 시작점과 끝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등차수열의 합은 이제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SN이라고 써줘요. 일반적으로 약속이 하나에 항상 이러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S를 많이 써줘. 썸에서 따와서 대문자예요. 그리고 가끔 그러면 AN이라고 된 거의 친구의 합은 SN이라고 하면 BN이라는 친구의 합은 어떻게 하나요? S 다음에 있는 알파벳이 뭐예요? T가 되지? 얘가 가끔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한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줘요.
이거 그냥 대문자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라 생각하고 봐줘. 그럼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한 친구는 합은 어떻게 된다? SN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왜? n에 대입해서 나와야 되는 그 함수적인 기준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평균이 이거지. 이게 몇 개만큼 있다? n개만큼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끝항을 모르고 뭘 알고 있다면 첫째 항이랑 공차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때는 AN이 이거잖아. 이걸 여기에다 대입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나온다? A가 2개 있고요. 이게 A니까 딱 저 자리가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이거 자리가. 그냥 A 여기에다가 A만 더하면 되잖아. 이게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암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도 등차수의 합공식은 생각보다는 유도 과정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응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등차 수열은 1참수 베이스다 보니까 간격이 같아요. 수열은 나중에 어려워지면 관계성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데 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공식 2개 배웠습니다. 이 친구는 언제 쓴다고? 첫 번째 항이랑 끝항이 주어져 있을 때 자주 쓰는 공식이 될 거고요. 이 공식은 언제 쓸까요?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주어져 있을 때 더 많이 쓰는 공식이 돼요. 오늘 목표가 딱 여기까지야. 일반항 익히고 등차수 합공식이고 수어는 공식 테스트 위주로 많이 보는데 등차수 쪽에서는 일단은 이거랑 안 배운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가 보통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어떻게 보면 되냐? 등차수가 합 다 돼 있고 예제 9번이라고 돼 있다고 보면 되겠어. 두 번째 항이 5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11이라고 되어 있을 때 구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뭐 12번째 항이 있니? 이 공식 쓸 수 있어? 없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첫째 항이랑 공차를 다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먼저 찾아봅시다. 3D라고 더해줄 수가 있으니까 3D가 6이라고 해서 D는 2라고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플러스 D가 5라고 A2는 이거이니까 D 자리에다 2 대입하면 A는 뭐로 나와요? 3으로 나오잖아. 그럼 첫째 항이랑 공차 구했으니까 이대로 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A 자리에 뭐 넣고 3 넣고 그 다음에 D 자리에는 2 넣고 N 자리에는 12가 들어가겠지. 2A 그 다음에 N-1에 공차 2 이게 총 12개 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22에 28, 14 곱하기 12는 13의 제곱 빼기 1이니까 168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좀 공식들이 좀 활용돼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 일단 공식 정도 한번 그냥 눈에 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제 뭐 해볼까? 예제 10번, 11번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공식 다시 써줄게. 우리가 구한 알고 있는 공식으로 따지면 3개 배웠어요. A에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친구는 첫째 항에 공차가 n-1번 더해진다. 수열의 합은 평균이라는 친구는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인데 이 친구의 2로 나눈 평균이 n개만큼 있다. 여기서 일반항 공식을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n-1의 d가 n개 있다. 이렇게까지 한 게 일단 전부예요. 예제 10번 봅시다. 12하고 75 사이에 A1, A2, 점점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 AN이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질문을 합시다. 이게 첫 번째 아니겠지 그러면. 얘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첫 번째 항은 얘가 되겠지? 맞아요?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안 돼.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5는 몇 번째 항이 될까? 몇 번째 항이 될까요? 가운데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잖아. 그럼 n개, n 플러스 1개, 여기는 n 플러스 2 항이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총 n 플러스 2개가 있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구하라고 한 게 1번 공차가 3이라고 할 때 n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쉬워요. 합공식하고 상관없지? 여기에서 여기 갈 때 공차가 모두 몇 번 더해질까? n 첫 번째는 n 플러스 2항이잖아. 그럼 공차가 총 몇 번 더해질까요? n 플러스 1번 더해지면 나와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의 공차가 3이라고 한 게 이거 빼가지고 63이다. 이거 풀면 바로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본 문제이고, 두 번째 합 이용하는 거 봅시다. 여기서 합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35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n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랑 별개입니다. 이번 따로 한 거요. 얘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수열의 처음하고 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치? 이제 합 공식 그대로 쓰면 첫 번째 항이랑 끝항 더한 다음에 이 친구를 2로 나눈 평균이 되는데요. 항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n 플러스 2개라고 했지? 이거 조심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니 총 합이 무엇이 된다? 435가 된다. 이거 풀면 바로 n값이 나오겠죠. 마지막 11번.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일단 기초적인 문제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 Sn 등차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의 10이 뭐라고 돼 있고 115라고 돼 있고 S의 20이 430일 때 구하라고 한 것은 S의 30이 얼마인지 구하세요예요. 그 공식 그냥 이거 그대로 넣으면서 하는 걸 알려줄게요. 알겠지? A하고 B 둘 다 모르는 상황이야. A하고 B 찾으면 되고 반대로. 그럼 2분의 2A 플러스 n-1인데 n자리에다 10 들어가니까 9D가 나오고 여기다 10을 곱한 것이 무엇이고 115이고요. 그 다음에 저거 20이잖아. 그럼 여기 19D 곱하기 22 이거 연립하면은 마찬가지로 A하고 D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연립할 때 얘는 이제 센스인데 열심히 여기서 정리해서 하는 것보다요 이 숫자 떨거지를 반대쪽으로 옮기는 게 나아요. 어차피 우리 가감법 쓸 거잖아요 연립하려면.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알겠죠? 앞에 2A, 2A 어떻게 있어요? 똑같이 있지. 이 2A를 굳이 이거 계산하면서 바꿔줘야 될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떨거지를 바깥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게 저 5니까 5로 나누면 23 나와요. 얘도 2a 플러스 19가 계산하면 10으로 나눠주면 43이 되겠네. 이렇게 연립하는 게 훨씬 편하겠어요. 빼주면은 10b가 20이 되니까 b는 2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대입하자. 18 5 a가 맞나? 숫자가 조금 안 이쁜데 계산을 따로 안 해놨네요. 2구 18 5니까 a는 2분의 5. 첫째 항이 분수로 나오는 건 뭐 상관없겠지? 간격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찾았으니까 마지막으로 S30은 다시 한번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다 찾았으니까 2a 더하기 n-1에 d 곱하기 30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S30이 되겠네요. 오늘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했는데 등차수열은 상당히 1차원수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너희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등비수열도 사실 뉘앙스는 비슷한데 다음 주에 배울 미리 등비수열 이야기 좀 해줄게요. 등비수열 뭐냐면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다음으로 갈 때 뭐씩 곱해졌어? 2씩 곱해졌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같은 수가 더해진다면 등비수열은 같은 수가 곱해져요. 그러니까 관점은 거의 다 똑같은데 다만 이 친구는 이차함수는 아니겠지. 맞죠? 조금 더 나아가서 굳이 함수적인 건 안 쓸 거야. 안 쓸 건데 AN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치? 이게 거듭제곱이니까 함수는 지수함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점에서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배웠던 것과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등차수의 기본과 등차수의 합공식 했고요. 합공식 뭐 유도과정 알았으면 해. 근데 유도과정을 알아야 되면 평균이 n개 있다고 하면 공식이 바로 써지거든. 평균이 뭔데요? 첫항 끝항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n자리에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좀 암기 성향이 강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공식 알고 있다고 하면 앞에 2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하는 거는 또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근데 등차수는 사실 뭐 지금 어려운 거 크게 빼지도 않았어. 설명으로 전체 한 70%는 다 했거든. 남은 거는 이제 뭐 어려워서 안 했다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어요. 네, 좀 쉬었다가 이제 분석하죠.